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박형국 봉화군수님 모셨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화군수 박형국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새해에는 토끼가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군의 풍요와 번창이 가득하고 만사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면요. 이 군수님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이 군민소득 1조 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현재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조 원 소득 시대에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3년 반이라는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투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임기 내에는 국민소득 1조 원 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위기의 봉화를 되살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 아래 민선 8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고 국민의 권리 신장과 국민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반을 착실히 닦아왔습니다. 우리 군은 당면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해 이어서 농林산업과 관광 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군정을 혁신해 국민소득 1조 원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2023년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군정 철학과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6개 분야 77개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서 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소득 1조 원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해에는 마무리를 못했지만 올해 꼭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선 후 주요 군정 업무와 현안들을 파악하고 여러 군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하듯이 4년의 임기는 1년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나머지 3년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해는 특별히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새로운 4년을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 국가 주석과 면담을 가졌고 뜨선 씨와 우호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봉화 베트남 마을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석과의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보다도 앞서 진행될 만큼 베트남 측에서도 아주 적극적이었고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봉화군의 2023년 목표와 비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미래형 영농 기반을 통해 이 농정의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농정 혁신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요. 농업은 우리 봉화군의 근간이자 미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 정책은 생산 지원에 집중됐고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과 같은 고질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화도 이런 정책 흐름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영농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형 영농 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에 나서고
외국인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를 건립해서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체 작물 발굴을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영농의 해법을 제시하고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와 농축산 인산물을 전시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산물 유통망 개선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화만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 봉화군에서도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네. 우리 군은 이러한 농촌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인력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에서 5개월간 농가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지원하고 단기적으로는 일손이 필요한 중소규모 농가는 봉화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도록 지원해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꼼꼼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통해 봉화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50명을 고용해서 단기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봉화농협과 취향농협에서 3년 전부터 운영을 잘 해 있고 지난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942농가에 5,269명의 인력을 공급하면서 중소규모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 및 필리핀 지자체와 MOU를 체결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두 나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46명이 농가에 배치되어 이탈자 한 명 없이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더욱 더 확대해서 MOU를 체계한 해외 지자체에서 600여 명,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100여 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서 농사일을 돕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추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약 사업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부지 선정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농업 정책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하신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이나 이 청년 농업 육성 인큐베이팅 사업 등 청년을 위한 정책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이 토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했다면 네. 미래의 농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첨단 시설로 연결되는 스마트 농업이 필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도 이런 흐름에 대응해서 봉합 해절이 이르네 올해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해서 약 10헥타르 규모의 봉화형 스마트팜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봉화형 스마트팜이란 기존 농업인들은 물론이고 디지털 전환에 강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을 공급해서 노동용 투입은 적고 소득은 기존 재배 방식보다 3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높은 고부가가치 농업을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실습장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시범 재배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스마트 농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춘 정예 청년 농업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가업 승계 우수 농업인 지원, 농업계
그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권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의 진출을 촉진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를 완화해 나가고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화군이 인구 3만 명 유지도 위태로울 만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군은 과거 인구 12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에서 현재는 3만 명을 유지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 인구 전략과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동안 부서별로 연계성 없이 이루어지던 인구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앙과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구 정책 공모 사업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도시와 시골의 삶의 터전을 동시에 유지하는 듀얼 라이프 시대에 발맞춰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과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다지역 거주를 원하는 도시민과 예비 기농인, 기촌 인구 유지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을 하고 도시민들을 위한 휴식, 여가, 농촌 체험, 복합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큰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과감히 투자하고 미래형 농林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도 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장과 주거지역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극적인 해결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 관광 분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봉화군은 군 면적의 83%가 산림일 정도로 이 산림 자원이 정말 풍부합니다. 해당 자원에 대한 특별한 활용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봉화군에는 백두대간 준흥선을 주변으로 문수산과 선달산, 구룡산 등 높이 1000m가 넘는 이른난 명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나 산림 인프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문수산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 체험장 등이 잘 운영되고 있고 산과 강을 따라 외시버선길과 낙동강 정맥 트레일, 문수산 지맥 트레킹 길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더불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착공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는 올해 준공을 예정으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은 한반도 야생화에 대한 연구기관인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국회와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취향면에 건립될 실습이 가능한 양모 전문 교육기관인 국립봉화양모기술체험교육관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2024년도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쟁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 재련소를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는 낙동강의 환경오염 주범인 이 재련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포 재련소 이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나 만일에 이전 시 재련소 근로자들의 실업 또 이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 상권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와 재련소, 지역 주민 등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3년의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시설 허가를 새로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네. 환경부 허가 승인으로 재련소 폐쇄 및 이전은 잠정적으로는 연기됐지만 봉화군은 지난 2015년부터 9차례에 걸쳐 처분한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낙동강 상류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재련소와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환경관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석포 재련소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개묘년 한 해 동안 이 봉화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미래형 영농 기반 구축, 활력 있는 지역 경제 기반 마련, 인구 유치 기반 확대, 풍부한 산림 자원 활용, 사계절 테마 국제 관광 벨트 완성 등 10대 군정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농업의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농림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2억 원 증액된 1,221억 원으로 편성했고 농가 경영 안정 지원과 농업인 복지 증진으로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과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의 체질 변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과감히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산업 역시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여서 한국 베트남 간 국가정책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분천 산타 마을의 관광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서 해외에서도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호면 만리산 일원의 산악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봉화의 특색을 살린 사계절 테마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산업을 농림산업과 더불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봉화 군민과 시청자를 위해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2023년 새해는 그동안 성과들을 잘 가꿔 국민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지역 상권이 살고 지역 상권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늘어나야 인구가 늘고 결국 봉화군이 살아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력의 결실 속에서 3만 군민과 함께 600여 공직자들의 역량과 저력을 발판으로
위기의 봉화를 되살린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